결혼 후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여자가 주말마다 문화센터에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옷에서는 알 수 없는 기계 기름 냄새가 났다. 남편이 뒤를 밟자 낯선 창고에서 마주한 것은 도박과 사채, 그리고 그녀만의 비밀 세계였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충동이 어떻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합니다. 박현정은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후 3시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디스듬이 들어와 마루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촬영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현정 씨의 특제 크림 파스타 정말 환상적이에요. 3년 전 요리 프로그램 환호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며 웃음 짓던 자신이 있었다. 요리책 출간 제의도 줄을 이었고 각종 행사에서 시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박현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요리계에서 작은 브랜드가 되어가던 시절이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윤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며 은근히 활동 중단을 권했고 현정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순순히 방송가를 떠났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이 사그라들자 남은 건 텅 빈 시간뿐이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끝에 느껴지던 예전의 짜릿함은 없었다. 도윤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칼질을 하다 말고 현정은 도마 위의 당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도윤의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중소기업 대표라는 위치가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현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35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눈가에 어느새 잔주름이 생겨 있었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빛나던 얼굴은 이제 형광등 불빛에 초라해 보였다. 부엌 한 구석에 쌓인 요리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쓴 책도 동료들이 선물한 책도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현정은 그중 한 권을 집어 펼쳤다. 자신의 사진이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나였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집 안의 정적이 더욱 무거워졌다. 오늘도 문화센터 가는 거야? 도윤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현정은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예 수업이 저녁까지 늦을 것 같아. 그래, 요즘 부쩍 열심히네. 현정의 뺨이 순간 붉어졌지만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째였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에 현정은 집에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만 되면 부쩍 들뜬 모습이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저녁이 현정이 돌아왔다. 어땠어? 수업은? 괜찮았어. 현정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도윤이 아내에게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흙냄새나 도자기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기계 기름 같은 무언가였다. 여보, 혹시 옷에서 피곤해? 먼저 씻을게. 현정은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도윤은 현정이 벗어놓은 옷을 들어보았다. 분명히 기름 냄새였다. 도예 수업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다음 주 토요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현정은 어김없이 문화센터에 갔고 돌아올 때마다 같은 냄새를 풍겼다. 게다가 요즘 현정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품에 품고 다녔다. 여보, 문화센터 어디에 있는 거야? 한번 데리러 갈까? 도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현정이 깜짝 놀랐다. 아니야, 괜찮아. 버스도 자주 다니고 그래도 차로 가면 편하잖아. 주소만. 정말 괜찮다고. 현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현정의 얼굴을 살펴보니 손톱 사이에 검은 때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흙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대학 동기인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다. 민호야, 나 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확실해? 정말 거기로 들어갔다고? 도윤은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댄 채 강민호의 보고를 들었다. 공장 지대의 허름한 창고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네, 확실합니다. 오늘 부인이 들어간 곳은 구로공단 쪽 창고 건물이에요. 겉보기엔 폐건물 같은데 사람들이 제법 드나들더군요. 도윤은 목요일 오후 회사 일을 핑계로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정말로 을씨년스러운 공장지대였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의 건물들 사이에서 민호가 말한 창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토요일, 도윤은 아내를 멀찍이 따라갔다. 현정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창고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뭔가를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가는 현정을 보며 도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도윤은 창고 주변을 돌며 틈새를 찾았다.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넓은 창고 안에는 임시로 만든 거대한 트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수십 대의 드론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종기를 든 채 진지한 표정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 중앙에 현정이 있었다. 집에서 보던 소극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현정은 조종기를 꽉 쥔 채 레이싱 트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5번 드론, 마지막 코너에서 추월. 사회자의 외침이 들렸다. 현정의 드론이 다른 드론을 제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환희가 스쳤다. 도윤이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현정 씨, 오늘도 대박이네요. 상금 80만 원. 다음 경기는 언제예요? 현정의 목소리에 열기가 가득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알던 아내인가? 도윤은 믿을 수 없었다. 다음 주 일요일에 특별 레이스가 있어요. 참가비 50만 원이지만 1등 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참가할게요. 현정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50만 원? 도윤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최근 가계부에서 사라진 돈들이 떠올랐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현정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이며 돈을 건네는 것이 보였다. 상당한 액수인 듯했다. 남자는 현정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거면 이번 주부는 되겠지? 이자는 주야. 사채.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현정이 창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도윤은 서둘러 차 안으로 피했다. 후시경으로 보이는 아내의 뒷모습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다. 집에 돌아온 후 도윤은 현정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저녁 식탁에 앉은 현정은 여전히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을 본 그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현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은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정은 토스트를 베어 물다가 손을 멈췄다. 무슨 얘기? 문화센터 말이야. 정말 거기 다니고 있는 거 맞지?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이 아내를 미행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뭐가 문제인데? 내가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어? 현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현정은 거에게 특별 레이스에서 참패했다. 500만 원의 상금을 노렸지만 결과는 꼴찌. 50만 원의 참가비만 날렸다. 더 큰 문제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큰 레이스가 있어요. 현정 씨, 이미 원금의 2배가 넘었어요. 더 이상은. 절망에 빠진 현정은 마지막 수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위험한 자작극이었다. 수요일 저녁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현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현정아, 지금 어디야? 여보, 나 지금 납치됐어. 3천만 원. 3천만 원을 내일까지 준비해야 해. 안 그러면. 뭐라고? 현정아,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선생님, 부인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한 건 계속 이동 중이에요. 그런데
수사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휴대폰 위치가 마트,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 거쳐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치범의 행동 패턴이 아니에요. 다음 날 경찰은 카페 CC통에 진실을 발견했다. 현정이 혼자 앉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녹음된 목소리도 현정이 변조한 것이었다. 부인이 자작극을 벌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도윤은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현정을 마주한 도윤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현정아, 이게 뭐야? CCTV 사진을 내밀자 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이거 3천만 원, 도대체 뭘 위해서? 드론 레이싱, 사채. 현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채 쓰고 이제는 납치 사기까지. 이게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현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서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사랑으로 쌓은 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혼 서류야. 도윤이 서류 봉투를 현정 앞에 내려놓았다. 현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기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몇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거야? 거짓말, 사채, 사기까지. 이제 뭐가 남았어? 현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발각된 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일단 친정에 가 있어. 서류 정리되면 연락할게. 도윤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현정은 빈집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현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해외 도피였다. 언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현정은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500만 원을 빌린다는 핑계로 항공료를 마련했다. 목적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동남아시아였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도윤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현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공항에 도착한 현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마지막 자유를 꿈꿨다. 현정 씨 맞으시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현정이 돌아봤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현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정은 출발 라운지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도윤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체념이었다. 여보. 현정이 입을 열려는 순간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으로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번화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한때 요리 연구가로 이름을 날리며 강당하게 걸었던 그 거리들이었다. 처음엔 작은 재미였어요. 현정이 중얼거렸다. 그냥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작은 충동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현정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현정은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봤다. 도윤과의 결혼 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었다.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꿈같이 멀게 느껴졌다. 수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각현정의 추락은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무너진 신뢰, 깨진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상처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닐 터였다. 한 사람의 선택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박현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주변에도 또 다른 비밀과 충동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화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